2029, 2030이 진짜 극적이네요. 자료를 보면은. 아 그렇죠. 네. 네, 잘 보셨네요. 네. 그래서 저 때는 아마 누군가 해주지 않을까. 아, 미래 나는 모르겠지. 약간 이런 거지. 돼 있어야 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재미있는 전기로 탄소 중립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 이야기를 해주시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어로는 키스트라고 하죠. 네, 키스트. 이동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첫 장부터. 첫 장부터.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이들. 맞습니다. 네. 이게 왜 첫 장으로 올라온 거죠? 이 분이 한번 키스트에서 이제 연구 성과로 한번 나왔었는데 작년 10월경에 엄청 오랫동안 연락 안 왔던 친구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네가 다니는 회사가 여기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박사님들도 주변 친구들이 갑자기 키스트가 네가 다니는 데가 맞냐? 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 홍보팀이 정말 열심히 키스트 홍보를 하는데 이분이 나왔을 때 진짜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와, 엄청난 그쵸? 마케팅이네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인 성과를 막 내려고 하지만 이분이 나오는 순간 그냥 게임셋. 예. 이게 현실이다. 아, 그러니까 쓰네요, 써요. 이게 현실이다. 이제 저 지금 연구원분이 예전에 저희 채널에 한번 출연해 주셨던 이원영 박사님 학생이시더라고요. 맞아. 오. 네, 그래서 여쭤봤죠. 혹시 안 될 과학인데 출연의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여쭤봤더니 출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요? 네. 화요일에 오세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데 온갖 커뮤니티에 이분의 짤이 돌아다녔는데 예. 어디서는 이제 키스트가 아니라 카이스트. 카이스트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써요. 그래서 너무해. 솔직히 저 주변의 사람들도 키스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키스트랑 카이스트의 차이점을 명확히 좀 말씀드리고자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카이스트가 약간 애매한 게 키스트가 영어는 짧은데 한국어는 길고 맞아요. 예, 카이스트가 영어는 긴데 한국어는 짧아요. 더 웃긴 건 대학교가 어드밴스드가 붙어 있다. 그렇죠. 엥? 그리고 또 내비 치면 가끔씩 카이스트 치면은 서울로 안내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가 있어서. 있어서 네. 그것도 키스트 옆에 있어요. 더 웃긴 거.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카이스트는 이제 대전에 있죠. 키스트는 이제 네이버 맵에는 없어요. 이게 보안 시설이라 가지고. 근데 웃긴 게 우리은행은 나와요. 거기 안에 있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약간 뭐 월곡역, 고려대, 뭐 외대, 경희대 그 주변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키스트가 만들어진 거는 6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해외 과학자들을 초빙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같이 연구할 연구원들이 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카이스를 만듭니다. 한국과학원. 그래서 카이스가 만들어질 때 혜택이 엄청났는데 저 당시에는 군대가 3년 넘었거든요. 우와. 근데 무조건 면제. 면제. 예. 그다음에 이야. 전액 장학금인데 엄청 봉급도 높았다고 해요. 와. 그렇게 됐다가 이제 81년도에 두 개가 합병이 되면서 카이스트가 됩니다. 왜냐면은 키스트랑 카이스트를 합쳐야 되니까 카이스트가 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랑 한국과학원이 합쳐지니까 한국과학기술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학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대학원이었고 이제 학부는 대전에 만든 다음에 다 같이 내려가라 했는데 키스트는 안 가겠다 해가지고 키스트 서울에 남고 카이스트랑 학부만 합해져 가지고 지금에 있는 대전에 이렇게 내려가게 된 내려가게 거죠.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모체는 같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키스트가 약간 종합연구소라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잠깐 좀 핫했던 시절 리즈 시절 좀 약간 말씀드리면은 오. 예, 보통 한국의 최초 전기차가 뭐 니로, 아이오닉 하는데 사실은 키스트에 처음 만들었어요. 79년도에. 우와. 79년도에 석유 파동이 있을 때 야 우리 석유 말고 전기로 가는 거 한번 만들어야 된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 당시 이제 현대 포니에다가 납축 전지를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우와. 저거 가요? 같지 않았을까요? 저기 안에 타 있는 분이 그 당시 원장님이거든. 천병두 원장님인데 우와. 직접 시승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와. 멋지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전기차도 네. 처음에 키스트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현대차랑 키스트를 합작을 했는데 키스트에서 주로 연구를 많이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는 이제 골프 카트인데 저기 네. 사람 뒤에 있는 약간 네모 박스들 네. 저게 연료 전지 엔진과 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처음에는 너무 커서 카트에 실었는데 점점 축소해서 모하비, 산타페, 투싼 지금의 넥소까지 네, 그렇게 됩니다.
이야. 멋지네요. 이게 키스트의 작품이다. 네. 어, 네. 네. 그 다음에 한국 최초의 미니 컴퓨터 이야. 또 키스트에서 야.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거 약간 일화가 있는데 네. 저 당시에 한국 청와대가 미국 대사한테 도청을 당했어요. 아,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문제가 네. 좀 있었는데 네. 실시했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만의 보안 체계가 있는 통화 시설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메모콜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우리만의 어떤 전자 교환기를 만들자 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이제 교환원이 떼서 뺏어 넣고, 꽂아야 되지. 네. 뺏어 놓고 그러면 다 도청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만들었지만 약간 만들었을 당시에는 또 미국 대통령이 닉슨에서 포드로 바뀌면서 네. 한미 관계가 약간 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살짝 우리- 달라지죠. 네, 그래서 그냥 폐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팔자 해가지고 팔았던 게 미국에 있는 GT라는 회사에서 사가게 되고 그 GT는 결국 버라이즌이 됩니다. 지금 아, 미국 진짜. 미국 통신사. 브라이존은 엄청난 회사인데 3대 회사 중에 3대 하나네. 회사. 그리고 키스트에서 또 휴보보다 2년 빠르게 로봇도 만들었어요. 지금 사종 로봇 센토가 98년도 나왔고 휴보가 어머. 2000년대 나왔거든요. 어. 저게 지금 국립중앙과학관에 딱 저렇게 전시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 혹시 누가 지금 3명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아, 저 뒷분은 알아요.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맞아요, 이건입니다. 그 다음에 저 약간 모래색 자켓 입으신 분이 아, 이병철 회장이구나. 맞아 이병철 회장님이고 이야. 가운데 있으신 분이 사돈, 그 홍진기 중앙일본 홍라이 네. 여사 아버지구나. 아버지죠. 예, 아. 아버지. 네, 그래서 이제 키스트에 이제 견학 와서 이렇게 기술이 뭔지 보고 있는 건데 아. 그 당시에는 70년대에는 이제 기업체마다 연구소가 없어서 키스트에서 많이 의뢰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뭐 삼성뿐만 아니고 현대나 LG 같은 그런 기업체 수장님들이나 임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 이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메모콜 프로토콜 GTE 버라이즌이랑 같이 합작했던 그 회사가 이제 삼성에서랑 같이 5대5로 투자해가지고 네. 삼성 GT를 만들어요. 이거를 오.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가 삼성이 완전 지분을 다 사서 삼성 반도체 통신을 설립하고 그게 지금의 삼성 반도체 D램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아. 지금 이제 모바일 사업부랑 반도체 사업부로 이제 발전했죠. 지금. 네. 네. 아, 이렇게 발전이 됐었군요. 그래서 저희 키스트가 이제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에 23개 정출연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16개 정도가 저희 키스트 부설에서 이제 분화돼 나간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로 연구소를 수출합니다. 아. 오? 네, 그래서 이 사진이 베트남의 키스트가 그대로 모델을 따서 지어진 베트남 키스트 V 키스트라는 그 설립 준공 모습이에요. 오. 2013년도에 베트남에서 저희 키스트로 와서 너희를 본딴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키스트에서 이제 막 계속 파견을 가고 해가지고 18년도에 이제 양국의 대통령들도 한번 이렇게 행사를 크게 했었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게. 우와, 되게 특이한 게 우리 키스트로 모방을 했으면 비스트가 돼야 되는데 V 키스트로 쓰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거의 키스트 건물도 똑같아요. 약간 건물도 똑같고 지금 초대 원장님이 저희 키스트 전 원장님이에요. 오.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와. 오, 신기하네요. 멋있다. 네, 그래서 저희 키스트가 처음 만들어질 때 미국의 원조로 만들어졌거든요. 70년도에. 그래서 그때 사이언스지에 과연 키스트가 개도국의 모델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약간 논평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50년 뒤에 당시에 이병구 원장님께서 야 우리 키스트가 이만큼 성공했다 봐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답신으로 한번 또 투어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멋있다. 근데 저 제목이 너무 멋있네. Beyond the Miracle. 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키스트가 다른 동남아에 이제 연구소를 수출하고 그다음에 국내 거의 과학의 기술을 중흥을 다 책임졌던 그런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쭉 적혀 있습니다. 와, 이야. 멋있네요. 여기까지 키스트 소개로 끝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인트로였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진짜 주제 한번 보시죠. 네. 전기화학으로 탄소 중립. 전기화학도 알고 탄소 중립도 아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전기화학을 좀 약간 생소해 하셔가지고 네. 제가 정말 쉽게 예를 들고 싶은데 기존에 나왔던 모든 화학자들이 다 화학을 요리에 비유했잖아요. 네. 네. 저도 약간 요리에 비유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하는 화학이 열을 가지고 다 모든 걸 컨트롤하거든요. 네. 근데 전기는 열이 아니고 전기로 그냥 빠직빠직거리면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네. 모든 원리는. 그래서 이제 이것만으로 약간 좀 애매하니까 다음 장 주시면 제가 그 챗GPT한테 열화학과 전기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글을 쓴 다음 이걸 좀 그림으로 나타내 달라고 좀 했거든요. 약간 이게 저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비슷해요. 그래서 아. 열화학은 약간 모든 분자 이 반응이 이제 뭔가 분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네. 그때 전자의 교환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따뜻하게 해서 불안해질 때까지 데운 다음에 탁 끊어지고 탁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따뜻한 데 있다가 뜨거워지면 이제 너무 뜨거워 나갈래
하면 네. 탁 나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추우면 다시 안고 이런 건데 네. 전기학은 그게 아니고 이 필요한 전자를 바로 직접적으로 떼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네네. 그래서 열이 필요 없이 이런 상온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전기화학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전기화학이랑 열화학이 할 수 있는 게 살짝 달라요. 네. 그래서 전문 분야가 다른데 그거를 제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걸 가지고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분해해서 이제 물이 OH2로 돼 있는데 저기 OH 본드를 떼서 H를 두 개를 딱 붙여야 수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온도가 필요해요. 이게 헬리오스탯이라고 호주 사막에 있는 태양광 집진 설비인데 이야. 저기 지금 반사판이 한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원기옥 느낌으로 태양광을 이제 반사시켜서 진짜 원기옥이다. 저기 딱 모으는 거예요, 저 안에. 와. 저러면 저기 한 2,000도로 올라가요, 대략. 와. 한낮에는. 그 정도 돼야 저 물에 있는 OH 결합이 탁 끊어지면서 수소가 나와요. 와. 2,000도 정도. 네. 하지만 전기는 너무 간단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도어락 건전지 다 나가면 네. 편의점 가서 사는 그 9V 배터리거든요. 저걸 그냥 물에 넣으면 저렇게 수소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편한데? 네, 엄청 편하죠. 그럼. 진짜? 그런데 약간 소금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전기를 약간 잘 흐르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온도를 하나도 올릴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넣으면 나온다. 와. 이게 전기학과 열화학의 약간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요. 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명한데요. 네. 아까 질문에 아까 있었거든요. 온도가 전기학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네. 온도도 전기가 중요한데 네. 그게 메인 효과는 아닙니다. 아. 그래서 물론 부스팅은 그러니까 촉진을 시킬 수 있는데 온도를 안 올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 그래서 전기학이 많이 쓰이는 거고 네. 또 고온 전기학이라고 해서 700도, 800도 사는 게 따로 있긴 합니다. 네. 오. 네. 그거는 정말 그 돌덩이를 녹여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아. 약간 좀 다른 영역인 아, 겁니다. 다른 영역. 네. 그래서 잠깐 원리를 설명드리면 전극에 보면은 저희가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쪽엔 이미 전자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혀에 갖다 대면 찌릿찌릿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상태인데 물 분자가 거기 가면은 그 순식간에 저렇게 탁 부러져 가지고 H 하나는 전구에 붙고 네. OH는 떨어져 나가요. 저게 너무 쉽게 돼요. 그러면서 H 두 개가 만나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소 기체로 날아가는 거죠. 아. 너무 쉬워서 설명할 게 없다. 뭔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군요. 그렇지만 간단하다. 그래서 약간 태양광으로 하는 거는 이걸 찢는다 보면 되고 네. 저는 그냥 가위로 톡톡.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기 같은 거 손으로 찢으면 찢어집니까? 찔기고 하면 잘 안 찢어지죠. 찢어지죠. 가위로 하면은. 아, easy.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리를 계속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저한테 수소를 한 접시 주문해 주려고 이렇게 주문이 왔을 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얘를 만들 것인가? 방법은 두 개예요. 2,000도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전기를 2V 정도만 가할 것인가? 아, 당연히 2V를 가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요? 꼼수가 있거든요. 아, 그 꼼수는 바로 물을 내서 수소를 내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서 수소를 만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이미 많이 다뤘습니다. 요거죠. 메탄에서 뽑으면 800도면 충분해요. 아, 800도는 화학 공정에서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탄이 저희 빵구의 주요 원소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LNG의 어떤 성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주로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저런 그 유전에서 저기 막 불타오는 게 보이시죠? 네. 저게 석유를 태우는 게 아니고 메탄을 메탄을 태우는 태우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제 저런 유전 중에서 석유 채취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메탄은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없애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싸니까 뭐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바로 방출하려고 하니까 CO2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0배 더 높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탈을 태워서 아. CO2를 바꿔서 내뿜는 거죠. 그 정도로 쌉니다. 그러니까 메탄을 그냥 내뿜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니까 네. 태워서 CO2로 바꿔서 내보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메탄이 1kg에 제가 알기로 한 400원 정도 하는데 400원. 네. 그게 대부분 다 운송비예요. 아, 제가 알기로는. 우와. 그냥 많구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널렸구나. 엄청 놀렸어요. 나도 만들 수 있거든, 메탄을. 아, 맞네. 저는 그러니까. 못 만들어. 고기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탄을 이제 800도로 물과 같이 쌓아주면은 저 메탄이 산화되면서 수소가 나오고 동시에 산화된 탄소 CO2도 같이 나와요. 야. 근데 문제는 이 CO2가 수소 1kg 만들 때 CO2가 9kg 나오는다는 거예요. 아, 진짜? 엄청나게 나옵니다. 네. 우와.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 테슬라, 그 다음에 그냥 휘발유차 같은 이제 약간 SUV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전기보다 수소차가 저 메탄에서 뽑아온 수소를 쓰면은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오. 결코 청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수소차를 가지고 이 청정하게 하려면은 저렇게 메탄에서 뽑아오지 않고 물에서 뽑아와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면은 물을 뽑으면은 산소가 발생을 하니까. 그렇죠. 메탄에서 수소를 뽑아오면은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 그러니까 메탄에서 뽑으면 안 되는 거지. 수소차가.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소는 전부 메탄에서 뽑아오는 대부분 다 메탄 제가 알기로. 네. 그래서 진짜 수소를 가지고 수소차를 가지고 청정하게 하려면은 이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뽑아야 65kg의 CO2가 나오는 게 아니고 16kg의 CO2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히 0이 아닌 게 우리 지금 한전에서 쓰는 이 전기가 정말 청정이 아니고 석탄, 가스가 이미 포함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재생은 진짜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전기에서부터 약간 탄소 배출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0kg를 만들려고 하면은 전기도 청정한 신재생, 그다음에 물에서부터 수소 이렇게 와야 진짜 0kg 온실가스 배출이 아예 되는 아예 거예요. 그렇죠. 아예 CO2 발생을 안 하는 거죠. 아예 제로. 아예 제로. 넷 제로. 네.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이로가 약간 생겼잖아요. 좀 더 네. 디테일하게 물에서 전기를 가져가면은 재료비는 한 10,000원 정도 들고 수소 1kg 만들 때 부산부는 CO2가 완전히 안 나오니까 한 2kg 나오고 그다음에 메탄을 가지고 데워서 하면은 재료비는 싸게 2,000원 정도. 그다음에 CO2는 대신에 좀 많이 나와요. 9kg 정도. 야, 요거. 그렇다면 선택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선택은 뭘로 하시겠어요? 어렵네요. 지구를 생각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다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사에서 1800년대부터 올해까지 이제 밑에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네. 이제 평균 온도가 어떤지 모니터링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 제일 피크를 어머. 찍었습니다. 네. 역대적으로. 근데 그래서 갑자기 뻥 뛴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네, 많이 네. 뛰었죠. AI 서버를 관련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전기를 많이 소모하니까 있죠.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고 그 결과가 또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주의 생태학자가 진짜는 아니고 진짜 우리가 CO2가 많아져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호주의 어떤 파트를 찍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CO2가 한 420 ppm인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왼쪽 가장 저 깨끗한 화면에 해당되는 거죠. 물고기도 살고 저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네. 2도씨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바닷물이 솔직히 얘기하면 CO2를 제일 많이 머금고 있어요. 네. CO2를 저장을 많이 하는데 그게 더 많이 저장하게 되면은 점점 산성화가 됩니다. 네. 근데 또 따뜻하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식초를 끓이는 거예요. 어머. 식초를 끓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로 죽는 게 그 산호초들이 다 표면이 돌덩인데 얘네가 다 삭아지는 거죠. 다 삭죠. 어머. 그 산호초가 멸망하면은 물고기가 죽고 네. 물고기가 죽으면은 그 위에 포식자가 죽고 그 생태계가 점점점 무너져 가는 거죠. 오. 그런데 2도까지는 괜찮다. 2도까지는 우리가 다시 돌릴 수 있다고 네. 하는데 3도가 돼버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네. 모든 어머. 게 다 생태계가 파괴돼버리고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2도까지는 지켜야 되니까 2도로 우리가 설정해두면은 항상 오버하잖아요. 목표보다는. 그래서 네. 1.5도 정도로 하자 해서 만든 게 1.5도까지 지키자. 해서 이제 2019년에 그 유엔 산하 기구죠 IPCC에서 이제 우리는 1.5도씩까지만 해야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컨센서스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 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2023년 겨울을 현재를 가지고 한 건데 네. 지금 저 보이죠? 빨간색 박스 보이죠? 네. 1.3도까지 왔어요. 지금. 거의 턱 끝이네요. 그래서 1.5도에. 그래서 1.5도 시나리오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 가지고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유엔에서 과연 사람들은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제 쭉 조사했는데 위에 보시면은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는 몰라 하면서 그냥 방출. 아이고야. 계속 CO2를 우상향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2060년 동그라미가 목표인데 뭐 모르겠고 난 그냥 방출인 거고. 네. 그다음에 야, 인도는 로켓 쏘겠는데?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 27개국 EU죠. 그다음에 일본, 한국은 그래도 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 중. 야. 그래서 약간 한국 잘하고 있네요. 근데 한국이 완전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게 내려가는 점선을 쭉 그었을 때 2050년 초록색에 못 닿아요. 못 아, 닿네요. 그러네요.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해야 됩니다. 아. 하지만 많이 버겁죠, 한국은.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해에 발전소는 얼마, 산업계는 얼마, 그다음에 차는 얼마 이렇게 배출할지를 다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목표가 있는데 이게 점점 수정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기 흡수해서 저기 저 CCUS가 맡은 양이 좀 적었어요, 지금보다는. 네. 근데 2023년도에는 좀 수정이 돼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모든 위에 있던
보시면 그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것들은 내가 앞으로 방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 저감이 아닙니다. 네. 네. 난 앞으로 이렇게 방출을 덜 할 거야 인 건데 진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잡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죠. 나무나 미역 같이 네. CO2를 잘 흡수하는 자연을 활용하는 거랑 그다음 기술이 이 탄소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거 CCUS.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머지 뭐 발전소 화학 같은 분야에서 방출을 더 많이 하니까 점점 이 흡수하는 비율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문제는 이게 2025년까지 목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우리는 30년에 1,100만 톤을 해야 돼요. 어머. 그게 지금 저희 파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오. 그래서 일단 내년은 없어서 일단 넘어가고 2029, 2030이 진짜 극적이네요. 자료를 보면은. 아 그렇죠. 네. 네, 잘 보셨네요. 네. 그래서 저 때는 아마 누군가 해주지 않을까. 아, 미래? 미래 나는 모르겠지. 약간 이런 거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2026년에 저 조그만 0.4 100만 톤은 네. 그 호주에 우리가 지금 가스전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체들. 그래서 저게 있는 거고. 근데 2030년에는 갑자기 뱀 하고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음, 히어로가 나타나야겠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야. 네. 근데 이 문제가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저희만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 엑스프라이즈라는 이 대회를 열어가지고 탄소 포집 저감을 가장 잘하는 단체한테 상금 100만 불, 그러니까 1,300억이죠. 이야. 그걸 주겠다고 대회를 시작했어요. 네. 아, 역시.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1,300팀이 지원했고 네. 오. 해마다 이제 컷 해가지고 지금 한 100팀 남아 있습니다. 네. 오. 네, 그래서 2025년도에 1등을 가를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유망하게 간주되고 있는 기술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네.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바로 잡는다 그래서 다이렉트 에어 캡처입니다. 직접 와. 공기 포집. 어.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선풍기 같은 팬들이 약간 그런 포집 장치인데 공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네. CO2만 쏙 빼가지고 깨끗한 공기를 뒤로 보내요. 우와. 그래서 굳이 막 발전소나 차에 막 갖다 대지 않아도 그냥 네.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거죠. 아. 오, 신기한데요? 저게 가능해요? 그래서 CO2만 포집해내는. 그 원리를 진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많이 생략하고 설명해드린 건데 네. 쉽게 생각하면 CO2를 탄산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탄산수로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 바닷물과 비슷한 성분인데 저기 포타슘 K 보이시죠? K가 있는 물에다가 CO2를 넣으면은 CO2가 저렇게 K랑 결합해서 잡힙니다. 네. 그러면 탄산수가 되고 이거를 이제 K를 칼슘으로 바꾸면은 네. 저렇게 고체 분필이 돼요. 아. 탄산칼슘. 우리도 네. 눈 올 때 많이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CO2를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저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 가지고 가서 저거 탄산칼슘을 다시 이제 가열하면 CO2 기체가 깨끗한 게 튀어나와요. 아. 그럼 칼슘은 다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공기 중에 있는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야. 아,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엄청 간단하죠. 네. 그래서 저거를 원리로 한 곳이 아까 보여드린 그 카본 엔지니어링도 하고 있고 네. 그 캐나다 업체고요. 그다음에 유럽에는 클라이메이트 웍스라고 이제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아이슬란드에 한 4만 톤 규모의 저 설비를 설치했어요. 아, 진짜로? 네, 그게 이름이 메머드예요. 메머드. 메머드. 그래서 자기들은 2030년까지 한 100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이제 하고 이야.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여러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 물론 많이 비싸요. 네. 네. 돈도 들 것 같고 저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아이슬란드에서 산 이유가 거기가 지열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에너지가 거의 공짜예요. 우와. 그래서 거기 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럼 말이 되지. 이야, 똑똑한 사람들.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든 CO2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기업체들이 곽강을 하게 됐냐면은 이 CO2를 두 개를 이어서 산소를 없애고 수소를 네 개 붙이면은 저렇게 에틸렌이 되거든요. C2H4. 저거를 CO2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전기학으로 가능해지면서 정말 많은 기업체들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폴리에틸렌이 우리 혹시 재활용할 때 보시면은 저렇게 세모나게 해서 플라스틱 있고 HDP라고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게 이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의 맞아요. 약자거든요. 어. 그래서 하이 덴시티는 고밀도니까 저런 좀 불투명한 베스킷 이나 저런 용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기 저밀도는 우리가 쓰는 주로 비닐 같은 비닐. 비닐 같은 아하. 그래서 거의 산업계 실생활 쓰는 모든 플라스틱 대부분 다 PE로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어. 그래서 CO2로부터 우리가 쓰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가능해지는 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전기학을 많이 시작하기도 했고 어. 산업계에서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CO2에서 에틸렌 만드는 것도 열학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같은 딜레마죠. 이제 온도는 전기로 하면은 상온에서 할 수 있고 네. 수소도 전기로 하면은 물에서 바로 뽑아올 수 있는데 이 열을 가하면은 온도를 올려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깨끗한 수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네. 그럼 저 수소를 어디서 뽑을 거냐가 또 고민거리죠. 네. 수소를 메탄에서 보면은 CO2 나오고 네. 저 수소를 전기에서 보면은 차라리 전기하기 낫고 그래서 그냥 전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전기로 에틸렌을 하는 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CO2로 에틸렌을 만든 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계에 쓰는 모든 케미칼들이나 연료를 다 이 전기학으로 CO2를 가지고 만들겠다 해가지고 네이밍을 이 케미칼에 붙이고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봤던 에틸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쓰는 뭐 석유 같은 걸 대체하는 것도 해가지고 계속 순환 도돌이표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CO2를 가지고 청정 에너지랑 물로 가서 만들 때 그 CO2가 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쓸 때 또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걸 또 잡아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응. 그러면 이제 진정한 탄소중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CO2는 활용이 되는데 방출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죠. 계속 소모를 하고 있는 약간 냉각수처럼. 그렇죠. 네, 안에서 돌리는 거죠. 어. 지구 대기가 이 닫힌 개가 되는 거죠. 닫힌 개에서 네.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팀 홍보를 잠깐 할게요. 저희가 이 케미칼이라는 연구팀을 만들고 한 연구원 10명, 그다음에 포스닥 한 12명, 그다음에 대학원생 30명을 가지고 한 60명 정도의 규모로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최대 규모고 네. 엄청 큰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진짜 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하는 연구는 저 전기화학 반응기, 저 CO2를 가지고 만든 전기화학 반응기의 네. 각 부품별로 다 하나씩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오다가 2022년도에 크게 기술 이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 LG화학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기업! 열심히 하고 있는 대로 했을 뿐인데 네. 와서 같이 연구를 하자. 아. 그래서 찾아와서 저기 이제 그때 당시 원장님과 LG화학 부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기술 이전을 했고, 근데 이게 완벽한 기술이 아니니까 네. 네.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고 해가지고 공동 연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 LG화학이 한 연 5억 정도 투자하면서 하고 와. 있습니다. 우와, 멋지다. 멋지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키스트 LG화학 산학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네. 저희 키스트 졸업생을 LG화학 연구소로 보내는 것도 하고 있고 올해 첫 졸업생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야, 여기 들어가면 LG화학 간다. 네. 약간 이런 게 있네요. 네. 아. 그래서 이 LG화학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쪽으로 네. 그다음에 현대차도 하고 있고 네. 오. 현대차는 약간 CO2 자체를 활용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드는 그 수소 캐리어로 탄소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수소 저장체로서. 그다음에 삼성도 이제 조그마한 팀을 꾸려서 연구하고 있고 SK도 좀 팀을 꾸려서 하고 있어요. 네. 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웬만한 대기업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기업 자체들도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네. 엄청나게 많은 연구 개발비도 쏟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안 하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연구가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국 기업이었고 제일 잘하는 기업은 솔직히 해외에 따로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유럽의 대표한 기업,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한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표한 기업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레알 마드리드가 2000년대쯤에 네.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팀을 꾸렸거든요. 갈라티코 1기. 그걸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저기 보이는 저 지멘스에서 스폰서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어. 지멘스는 약간 독일의 삼성전자를 보면 돼요. 거의 모든 걸 다 하고 정말 많은 걸 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 지멘스에서 이제 자회사가 지멘스 에너지가 있는데 지멘스 에너지에서 2020년 그 후반부에 저렇게 저기 지금 여성분이 손깃을 내밀고 있죠. 저기가 이게 CO2 전환 반응기예요. 전기학 반응기. 네. 그래서 저 영롱한 사태를 이렇게 약간 보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저게 저 독일 연구부 장관님께서 지멘스가 세계 최초로 CO2 전환 반응기를 이제 자기 독일의 다른 회사에 기술 이전할 때 약간 행사를 했습니다. 아. 저때 이제 행사할 때 그런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 홍보를 했었어요. 아. 저게 300cm 제곱 정도고 1kW 정도인데 오. 지금 이제 1000배 정도 수준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1000배 정도. 메가와트 정도까지.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술 이전만 한 게 아니고 논문도 네. 잘 썼어요. 그래서 네. 여기 보이는 이 기술이 CO2 전기 분해와 발효로 강합성을 하겠다고 하는 제목이 논문인데 네. 강합성이 결국 이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태양 전지에서 태양 에너지를 뽑아오고 그다음에 전기학 반응기에서 엽록소 역할을 하게
하게끔 해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미생물한테 넘겨가지고 긴 체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것도 닫힌 채널인 거죠? 닫힌 채널에 닫힌 게죠. 지멘스가 개발하고 에보닉이라는 회사가 이제 기술 예전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연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한 1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독일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독일에서 이렇게 전기를 가지고 기체를 만드는 걸 파워 투 X라고 하거든요. 파워 투 X 연구비만 1년에 한 2조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스케일이 달라요, 저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지멘스 독일 기업이었고 다음 장은 이제 미국의 이제 12라는 기업입니다. 12개. 12는 이제 탄소의 원자량이 10이거든요. 그렇죠. 12. 그래서 약간 좀 화면이 다르죠. 아까 지멘스랑 엄청 미니멀하잖아요, 그죠? 나는 탄소다. 약간 이 느낌이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라서 투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 그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걸 많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보시면은 약간 사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나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화면들 보시면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보셨던 그 전기약 반응기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아까는 덮개만 보신 거고 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 끝이 두꺼운 게 그 커버고 안에 약간 모래 같이 돼 있는 게 전극. 그다음에 가운데 저 필터 같은 게 있네. 모자이크처럼 된 게 저게 필터가 아니고 전자만 통하게 하는 분리막. 이온이죠. 전자 이온이는. 그래서 저렇게 내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스탠포드 동문으로 이루어진 겁내 멋있다. 설립자예요. 약간 무슨 밴드 앨범 자켓 같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원래 2015년도쯤에 버클리 연구소에서 그 사내 벤처 경영대에서 나와서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 당시 대통령을 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신재생 관련 과제를 다 잘라버렸죠. 그렇죠.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버클리 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절로 갔어요. 그러면서 인재가 많이 모아졌고 그다음 2020년도에 이제 탄소 중립하자 이렇게 되면서 투자를 들어왔는데 그때 시리즈 A 펀딩으로 한 5천만 불. 그다음에 5천만 불이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시리즈 B 펀딩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2,600억 정도로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야, 트럼프가 키운 회사네요. 트럼프 키웠죠. 우리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펀딩하는 곳이 시리즈 A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이메이트라는 펀딩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 시리즈 B 펀딩은 페이스북 만든 사람 부부 한 주커버그 펀딩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잘 나가는 이유가 여러 기업체랑 콜라보를 잘했는데 처음에 했던 게 저희 판가야라고 하는 의류 업체인데 보니까 무신사에도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런 뭐 선글라스랑 여성, 남성 옷 많이 만드는데 약간 뭐랄까요 좀 재생 원료를 많이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건데 저기서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CO2를 가지고 선글라스를 만들었어요. CO2로 선글라스를 만들었다고요? 저기 선글라스 원료가 그 폴리카보네이트인데 말 그대로 카보네이트가 이제 탄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CO2를 탄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중합해가지고 유리를 만들었어요. 저 원료가 우리 핸드폰에 있는 저 우리 액정 유리 있잖아요. 그 고릴라 글라스 저랑 똑같아요. 진짜? 그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네? 약간 그런 이미지를 준 거죠. 그 다음에 좀 했던 게 이제 그 P&G 회사랑 한국은 잘 모르는데 타이드라고 엄청 유명한 세탁 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엄청 썼죠, 저도. 엄청 썼나요, 미국에서? 엄청 썼죠. 그래서 거기랑 콜라보해가지고 이제 포름산, 그러니까 CO2로 만든 개미산으로 만든 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메르세데스 벤츠랑도 콜라보해가지고 저게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저 플라스틱이 C필러라고 뒷좌석 유리랑 트렁크랑 이어지는 저기 짝대기라 해야 되나? 거기에 탁 부착하는 안쪽 내장재 그 C필러 커버를 만들었어요. CO2로. 그다음에 차 안쪽에 시트에 있는 가죽도 CO2로 만들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간 스펀지도 만들고. 이게 진짜 컨셉을 잘 잡은 게 저런 기업들은 어차피 저런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체적으로 기술을 하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미 저런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면은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기업 이미지도 올리고 우리는 또 투자하는 것처럼 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는 되게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윈윈인 거죠. 저 업체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광고를 하기도 너무나 좋은 상황인 거고. 맞습니다. 와, 이게 약간의 선순환이 보이네요. 저희도 그래서 콜라보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그 비전은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선글라스만 아니고 모든 것들 옷, 신발, 자동차 부품, 테크, 커버, 가구 싹 다.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겠다. 한번 들어보시면 약간 재밌어요. 우와. 물론 모든 걸 전략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CO2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와, 일 너무 잘한다.
똑똑한데? 네. 진짜. 그래서 약간 트렌디함을 또 느껴요. 아,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죠. 네. 약간 좀 우리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뭔가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나 뭔가 좀 약간 이바지하나 이런 느낌도 그거죠. 들고. 네. 결국 지갑을 열게 하는. 네. 저 사이트도 홈페이지에서 따오신 거죠? 맞습니다. 저기 다 있습니다. 자체가 세련돼 있어 지금. 약간 요즘 감성이야. 약간 MG하죠? 아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찾으면 느낀 게 지벤스는 대기업이고 정부의 펀딩을 받으니까 정보가 약간 숨겨져 있어요. 꼭꼭 숨겨져 있고 모르는데 저 12 기업은 다 오픈돼 있어요. 나 뭐 했어? 나 뭐 할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엄청 찾기 쉽고 보기 약간 쉽게 돼 있어요. 역시 이게- 자기 PR에 MZ.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라고 저 네. 미국 가장 왼쪽 끝에 있는 거기랑 마이크로소프트랑 네. 같이 해가지고 항공유로 CO2를 만들겠다. 우와, 항공유를요? 네. 그래가지고 워싱턴 주가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워싱턴 주는 또 알래스카랑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죠. 제일 꼭대기 위죠. 제일 서쪽 왼쪽에. 그래서 여기서 만든 항공유로 비행기를 운송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그런 물품들을 배송하고. 배송하겠다? 네. 그다음에 쇼피파이도 투자를 했어요. 자기들이 배송을 요걸로 하겠다. 와. 이런 식으로 정말 스케일을 엄청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혹할 수 있거든. 요구하면 우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묻어갈 수 있거든. 사실은. 그렇죠. 약간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렇게 하고 거니까. 싶어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만 투자를 받아도 엄청난 게 되고 12 기업은 사업 확장 영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약간 느끼겠지만 정말 이 연구자가 연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뒷받침, 정부의 도움, 그다음에 사람들 인식 이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네. 저희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전기화학으로 CO2를 전환하면은 돈이 많이 들지 않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요 다음 2부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